그럼 좀 이슈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별세를 했습니다. 뭐 호치민에서 민주평통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을 하다가 이제 서거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연도 있으시고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께서 네. 나하고 띠동갑이에요. 네, 나보다 더 어리시죠? 12살 나른데 네. 요즘 같은 이 장수 시대에 네.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게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일단은 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명복을 내가 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문은 혹시 가십니까? 어? 조문. 조문은 내가 이따 한 오후에 가려고 그래요. 아, 오후에 가세요? 네. 네. 그 개인적으로 보시면은 어떠세요? 그분이 뭐 민주화라든지 아니면 진보 진영의 대통령을 네 분이나 뭐 뒤에서 만든 막고 실력자다. 이러한 평가도 많이 받고 내가 있잖아요. 그 이해찬 전 총리하고는 1988년도 13대 국회 관악구에서 그분이 당선이 됐는데 네. 내가 선거를 시작할 때는 나는 그분이 누구지도 몰랐어요. 네. 몰랐지는 모르는데 이제 선거 결과가 결국은 그 이해찬 씨의 당선으로 이제 끝나서 그 네. 이후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승승장구 해가지고서 뭐 7선까지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지금 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와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장례로서 최후의 예우를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기 손으로 훈장을 들고 와서 훈장 수여도 하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러는 걸 보니까 하여튼 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해찬 전 총리가 뭐 기여한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뭐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이해찬 전 총리의 공로가 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에 상응한 대우를 갖다가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지금 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봐요. 약간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2020년도 총선 때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공천을 좀 안 주셨잖아요. 아니 그때는 네.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당시에 2016년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호남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지 않았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원래가 호남 정당인데 네. 호남을 뺏기고 나서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수도권에서 제대로 승리를 하지 못하면은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갔을 적에 민주당 국회의원 숫자가 106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기자들이 그럼 몇 석을 예상하느냐 얘기를 해서 내가 월스트에 106석이었으니까 106석은 최소한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소위 정치 패널에 나오신 분들이 날 보고 웃기는 소리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뭐 80석도 안 될 텐데 무슨 106석은 뚱딴지 같이 무슨 106석이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수도권을 이렇게 놓고 보았을 적에 수도권을 그럼 어떻게 해서 수도권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무적 판단을 해서 네. 거의 이해찬 총리를 최종해 가가지고서 내가 공천을 안 드렸는데 네. 뭐 그런 등등 해가지고서 하여튼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124석인가. 예, 123석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한 석 차이로 일당이 됐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오늘날 소위 민주당이 계속 지금 수도권에서 그러네요.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오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그때가 2016년 총선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당시 정청래 현재 2016년 그때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컷오프 당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정청래, 뭐 정병현이, 네, 뭐 맞습니다. 이미경이, 네. 뭐 오영식이 이런 분들이 네. 그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나마
수도권에서 일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 되게 미워했어요. 네. 왜냐면 그때 2016년에 당시 새누리당 당대표가 김무성 네. 대표였잖아요. 제가 그때 당대표실 부실장 맡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위원장님이 딱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으로 가셔가지고 와 우리가 선거 지겠구나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천 문제라든지 캠페인 문제를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김종인 위원장님 때문에 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에요 숨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선대위원장을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한 분이 김종인 위원장님이셨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당시 우리가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님 모셔오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겠죠. 당시에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당대표 측에서 쫓겨날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위원장님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무산되고 강봉균 전 기획재정부 장관 그분을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했었는데 역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단식했잖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단식 그만하시지 그랬더니 4분 만에 이제 단식 그만했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어떻게 보시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시대의 양상이 그런 단식 같은 걸 가지고 정치 투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근데 뭐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해서 단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단식을 갖다가 뭐 쌍뚜껑을 갖다가 관찰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현실을 놓고 봤을 적에 민주당이 국회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식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뭐 보다도 더 강력한 소위 반대 입장을 표시하기 위해서 단식을 시작을 했는데 단식을 중단하는 그 과정이 또 석연치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뭐 여러 사람이 가서 단식 중단을 요청을 했지만 뭐 단식을 끝까지 자기 목숨이 달아나도 단식을 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단식을 중단을 해버리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적에 단식의 효과라는 게 별로 없어요. 당내 결집은 했잖아요. 흔들리는 당내 리더십 회복했잖아요. 나는 내가 보기에 그것이 당내 결집을 했다고 나는 보질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장동혁 대표 그만둬야 돼. 당신 체제로 뭐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어? 막 그런 분위기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목소리가 다 사라졌잖아요. 아니 그거는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거지. 앞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을 어떻게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분위기가 또 달라질 거예요. 네. 내가 보기에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잊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을 갖다 취하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는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네. 그 선고가 지난번에 이재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총리 선고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을 적에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당을 운영할 수가 없을 거라고 나는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당이 결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내일 모레 무슨 한동훈이 전 대표를 갖다가 뭐 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명하고 나면은 그 파장이 또 간단치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지자체 선거가 불과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당을 지금 추스리고 제대로 끌고 가도 선거를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당을 끌고 가면은 지자체 선거의 결과가 어떻다는 걸 사전에 뻔히 예견이 가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자체 선거에서 만약에 이 국민의힘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그다음엔 당의 진로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거예요. 네. 이거를 지금 장동혁 대표로서는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찍고 뻔하다라고 저희 많이 예측하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참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당 대표라는 자리를 맡게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에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다른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하고 가장 적수가 되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고 난 봐요. 근데 왜 국민의힘 중진들은 장동혁 정신 차려, 당신 잘못된 거야. 당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왜 이렇게 뺄셈 정치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하는 중진 의원들은 왜 없을까요? 내가 보기에 뭐 잘 아시지만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생리가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은 당이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의원님들은 대부분 자기는 뭐 공천만 받으면 될 수 있는 지역구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 중진 의원들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네. 중진 의원들은 그냥 눈치만 보는 거지 당의 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난 봐요. 그래도 이렇게 가면은 뭐 TK 지역은 건질 수 있겠지만 부울경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당초 그래도 좀 유리한 지역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곳들도 아니 중도층이 그러니까 외면할 텐데. 사실은 내가 이제 국민의힘에 가서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네. 두고서 그 사람들 중진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에게 권고하는 것이 뭐냐, 왜 쉬운 방법을 두고 어려운 방법을 택하느냐. 그래서 쉬운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안철수로 안철수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중진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당을 하느냐고 내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네. 1년 후면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호 4번 안철수를 데려다가 체장을 만들면은 다음 1년 후에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잘 아시지만 전직 당 대표든 김무성 대표나 네, 무슨 맞아요. 뭐 저기 이재호 뭐 김문수 뭐 등등 이 사람들이 날 보고 안철수로 단일화 안 한다고 물러나라고까지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걸 갖다 극복을 해가지고서 오세훈이가 당선이 됐고 네. 오세훈이가 당선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은 그 다음에 정권 교체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걸 모르고서 그냥 세월을 보낸다 보니까 오늘날 국민의힘의 처지가 이런 현재 상황과 같이 돼버린 겁니다. 네. 위원장님 보시기에 그냥 내일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을 열어가지고 그냥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그 장동혁 대표의 태도를 봤을 적에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주변에 장동혁 대표를 싸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똑같은 더 심해요. 더 심해요. 제 차제에 아주 한동훈이를 완전히 내쫓아버리자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뭐 별로 그 기대할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내일 만약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뭐 한동훈 대표는 제명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같이 대국민 상대로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치 활동을 정겨 나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네. 다음에 뭐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어떠한 계기가 될 것 같으면 다시 뭐 국민의힘과 합치든 여든지 그런 형태를 취하는 길 이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창당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창당? 새로운 당을? 탈당은 본인은 스스로가 탈당을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명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당적을 상실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창당을 한다고 보세요? 창당을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당은 아니다? 창당은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6월 달에 뭐 재보궐선거 지역이 몇 군데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뭐 호남이라든지 수도권 몇 군데 나올 것 같은데요. 출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한동훈 지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번 지자체 선거 때 이루어지는 보궐선거 이런 데는 참여를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지금 거의 참여를 해봐서 뭐가 되겠어요? 이길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예를 거예요. 들어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건 둘째치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 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 가지고서 국회에 가서 무소속으로 홀로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차라리 지금 하는 식으로 대국민 상대로 해서 자기의 비전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미래의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배지 안 달면 사람 취급도 안 해주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배째하면 다 취급 안 해주지만 옛날에 노무현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결국 가서 국회의원 배지 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니에요. 네. 어.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라 그런 말씀. 그런 거죠. 근데 배지 없이 이번에 만약 도전을 안 한다. 그러면 2028년도 2년 동안 배지 없이 계속 대국민 메시지만 내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적절한 자기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자기의 지지계층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국회 내 네네네. 세력을 내가 만드는- 보기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적에 국민의힘이 이번에 지자체 선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네. 것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위원장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2028년도까지 배지 없이 정치하는 거는 한계가 너무 많다. 어떠한 핍박을 더 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배지를 도전을 해서 배지를 달므로써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키우고 대구 아니면 부산 지역에 나가서 그 지역을 향후에 정치적인 지역적 기반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 아 그거는 종래 방식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일반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네. 그런 정도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는 넘었다고 나는 봐요. 그냥 배지 없이 대국민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네. 지지층, 팬덤층을 결집시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대로 존속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또 국민의힘을 다시 추스려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난 내가 국민의힘 그 당을 2번이나 가서 해봐서 알아요. 네,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한테 서울시장 뺏기고 당이 패닉이 들어갔을 적에 그때 어떻게 해서 다시 그게 재생이 됐느냐 하는 거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당의 모습, 네,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이후에 당의 모습. 지금 형태를 보면은 박근혜 탄핵 이후의 당의 모습과 윤석열 탄핵 이후의 당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근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을 만들고 소위 미래통합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어? 근데 지금 이제 이 윤석열 탄핵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라는 것이 또 그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러면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지방선거 끝나더라도 장동현 대표는 졌어요.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최고위원들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본인도 안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들이 가만두고 싶든 안 하든 간에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제대로 생각할 게 뭐냐면은 선거를 하면은 선거가 뭐를 의미한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항상 그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지지 않았어요. 네. 그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총선에서 졌으면은 왜 졌느냐를 분명히 알아가지고서 대통령으로서의 이 국가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내가 했다고. 네. 까딱 잘못하면은 당신 소위 임기도 못 채울 수 있다는 얘기까지는 했었다고. 네.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그게 공연히 무슨 뭐 부정선거를 해서 그렇게 됐다는 듯. 네. 어? 그리고 뭐 반국가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인 리더십이라는 게 전혀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그 결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지자체 선거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인 소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놓치면 또 영원히 희망이 없는 거지. 그렇죠. 장동혁 대표의 꿈이 2030년에 대선 출마하는 거랍니다. 본인 대통령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글쎄 깜이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대선 출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출마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무슨 뭐 당을 억지로 뭐 끌고 가가지고서 그때까지 가서 대통령 출마를 할 생각을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어두운 생각이라고. 네. 내가 보기엔 당원이 그걸 용납을 안 할 거예요. 장동혁 대표에게 별의 순간은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그건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의 형태로 당을 운영하는 거 볼 것 같으면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난 봐요. 네. 위원장님, 지방선거 전망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민의힘 어디까지 뭐 가능할까요? 대구, 경북, 부울경, 서울 지역 이렇게 보시면 내가 보기에는 부울경이나 서울 지역은 내가 보기에 희망이 없고 위험해요. 예? 위험해요. 위험하죠.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뭐 서울에서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이 과연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졌느냐 하는 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5번째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내놓은 업적이 없어요. 성과물. 이제 그러다가 더군다나 서울 시민들의 지금 의식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무슨 대통령 후보감이다 뭐다 하는 그 거창한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시장을 원치 않아요. 네. 소위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시장을 지금 원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 최근에 지금 뭐 성동구청장 하는 정원호라는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지지도가 높아지는 그렇죠. 게 뭐냐면 정원호가 지난 3번에 걸친 성동시장을 하면서 성동 구민과의 소통을 잘하고 성동을 굉장히 좀 살기 편한 그런 이 구로 만든 거예요. 네. 즉 그것이 지금 전 서울에 전파가 돼 있기 때문에 정원호의 지금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게다가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을 놓고서는 지금 그나마 국민의힘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어떻게 뭐 달리 한번 딴 사람으로 교체해 볼까 하는 것이 당내에 지금 분위기 아니겠어요. 호시탐탐 나경원 의원이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서쪽에서 서울시는 굉장히 나는 이 위험하다고 보시는 수도권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부울경쟁은 어떻게? 부울경도 뭐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봐요. 부울경도 지금 그러니까 지난 2018년에 지자체 선거의 결과 그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게 암울하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아니 우리 저 장성철 의원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단식을 하고 뭐고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지지도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아니 참말해. 그거는 자기네들 희망시한 사항이지.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거는 그건 가만 놔둬도 국민의힘을 결집하죠. 찍을 사람들이에요. 네, 네, 내가 참 그 사람들한테 충고하고 싶은 거는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도 그러고요. 제발 좀 보수라는 말을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이거야. 네. 어? 보수는 어차피 선거하면 자기네들 찍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 결집을 한다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보수 대연합을 하지 않았어요. 네, 미래통합당. 그래서 미래통합당을 맺는 거 아니에요? 그 선거 결과가 뭐예요? 네. 그게 똑같은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당의 확장성이 없는 거라고 나 봐요. 중도층을 견인하지 못하면 선거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